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친구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롭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는 항상 북적북적한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 같죠? 친구가 많으면 당연히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에 아주 흥미롭고 복합적인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하면서도 많은 현대인이 공감할 만한 심리의 세계로 함께 깊이 빠져볼까요? 먼저, 친구 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수치와 외로움이라는 개인적인 내면. 감정이 왜 따로 놀 수 있는지 그 이유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SNS 친구 수나 모임에서 아는 사람 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인싸구나. 친구도 많고 활동적이야 하고 부러워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심리학 연구와 설문조사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지나치게 많을수록 혹은 관계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더 큰 공허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친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관계들이 깊이 없이 피상적이라면 외로움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피상적인 관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단톡방은 수십 개에 달하고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오고 가는데 정작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경우, 바로 그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근사한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신나는 파티를 즐기며 사진을 남기지만 정작 서로의 깊은 고민이나 가치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저 그 순간의 즐거움과 시간 소비에 만족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면 그 즐거움이 끝나고 혼자만의 공간에 남겨졌을 때 더욱 크고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친구라고 하면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활과 취향,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울리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이러한 심층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함께 표면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할 뿐 정작 서로의 마음에는 무관심하거나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연결감이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라는 고립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한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그 텅 빈 침묵과 마음에 가득 차는 쓸쓸함. 많은 현대인이 밤늦게 귀가하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서적 고독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나의 가장 깊은 감정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진정한 애착 대상이 부재할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애착 대상은 꼭 연인이나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친밀한 친구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정서적 외로움은 훨씬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많지만 정작 나의 불안, 염려, 슬픔 혹은 가장 내밀한 희망과 꿈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쓸쓸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애타게 물을 찾듯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정서적 연결과 교감을 갈망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갈증은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들죠. 이러한 정서적 고독은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너무 많고 그 관계들이 피상적일 때 더욱 깊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피상적인 관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모될 경우
정작 나 자신과 나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돌볼 여유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지쳐버린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뿐인 거죠. 생각만 해도 뭔가 서글프고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서적 교류 없이 맺어진 수많은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독이라는 또 다른 유형의 외로움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특정 친구와의 1대1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감 혹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는 많고 여러 모임에 속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나 자신이 그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기여할 만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모임이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는 자주 나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거나 나의 존재감과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울릴 뿐 내가 그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깊은 소외감, 배척감,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무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소속감이 겉으로만 존재하고 내면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때 사회적 고독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에도 단순히 외롭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형이 있답니다. 단순히 친구가 많다, 적다로 외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아서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는 많지만 정서적 친밀감이 낮아서 사회적 외로움이나 정서적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경우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한 경우인데요. 이때 가장 크고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의 질에 더욱 깊이 있고 진지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친구가 많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네,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반응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자신만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건강한 쌍방통행이 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비로소 나에게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언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 나의 가장 약하고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조건 없이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요. 이런 친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깊은 관계 하나가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험난한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힘들고 지칠 때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거예요. 또한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이득을 위해서
또는 나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고 이타적인 의도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진심을 담은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히 친구의 수가 많고 적음이라는 수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관계의 양보다는 그 관계의 깊이와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관계가 피상적이고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하다면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큰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마치 소중한 정원과도 같아요. 잡초만 무성하고 볼품없는 정원보다는 몇 송이라도 좋으니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 훨씬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겠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많은 씨앗을 무작정 뿌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뿌려진 씨앗들 중 몇몇을 신중하게 골라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줄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피상적인 관계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친구에게 먼저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며 함께 공감해주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친구도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노력들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른 결과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마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비로소 아름답게 꽃피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감과 굳건한 소속감을 느끼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결코 혼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친구가 많음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금은 이 복잡한 감정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심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